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확률과 통계, 드디어 확률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차례예요. 확률과 통계인데 확률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서 우리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부분은 결국 확률을 계산할 때 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이제 다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이죠. 지금부터가 이제 확률이라는 대단원, 그리고 이제 이 확률이라는 대단원이 끝나게 되면은 통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확률 분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통계적 추정까지 하는 걸로 나가는 부분이 이제 저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은 단원은 중단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단원 정도쯤 5단원 정도쯤 나왔어요. 확률이 2단원, 통계가 3단원 해가지고 참 좀 분량이 적죠? 확률과 통계라는 책 자체가. 자, 어쨌든 오늘 확률의 기초부터 쭉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의 기초는 결국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그 확률 기억하시죠? 그때 내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내가지고 가르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랑 같이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뭐 특별한 내용이 더 있나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일 거예요. 거의 뭐 흡사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 확률 자체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조금 눈대중으로 약간 좀 뜬구름 잡듯이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더 체계화 시키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그때 확률을 공부했었을 때 무슨 뭐 야구 선수 이야기, 축구 선수 이야기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걸 바탕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정의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셨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사할 것이다. 오늘 딱히 공부할 내용이 거의 없으실지도 몰라요. 네. 아무튼 천천히 이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 용어의 정의 같은 것들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25페이지부터 개정 후 책은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확률을 이야기할 때 시행이라는 단어랑 이제 사건이라는 단어가 참 사용이 될 거예요. 시행은 내가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 아니면 동전을 던지는 행동, 뭐 이런 행위 같은 것들을 시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이벤트입니다. 내가 이제 원하는 결과, 뭐 예를 들어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뭐 안면이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바라는 하나의 결과들을 이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행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 자체를 뜻하는 거고, 사건이라는 것은 결과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당연히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그 결과만을 바랄 수도 있지만 1, 2, 3이 나오는 결과를 바랄 수도 있고요. 아니면 2, 4, 6이 나오는 그 결과를 바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결과 하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결과의 어떤 집단을 지칭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이벤트,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는 결과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을 같이 보시면은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관찰이나 실험을 시행이라고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나의 어떤 의도와 목적에 관계없이 시행의 결과가 순전히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행동들을 시행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전체의 집합. 자, 새로운 용어 또 나옵니다. 표본 공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표본 공간.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 모두를 다 모아놓은 것. 한마디로 전체 집합을 뜻하는 것이겠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고 봤을 때는 1, 2, 3, 4, 5, 6 6개의 결과를 모두 다 모아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표본 공간은 보통 S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 표본 공간의 일부분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의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라는 결과들 하나하나를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집합이었어. 즉 원소의 개수가 6개인 집합이겠죠. 그게 표본 공간일 텐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라는 것은 이 6개의 원소를 가지고 내가 몇 개를 조합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면, 내가 원하는 몇 개의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면 그것을 사건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끄덕끄덕. 네, 그래서 이제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 A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시행의 결과로 집합 A의 원소 중 하나가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것은 그 사건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 집합 A의 원소 중 하나가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 자체는 이해하기가 쉽죠. 네, 그걸 다시 한번 칠판에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행위 자체를 시행이라고 했죠. 시행이라는 것은 순전히 운에 의해서 어떤 결과들이 결정되는 그런 행동들을 뜻한다.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표본 공간. 이건 이제 그렇게 많이 일컬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냥 전체 결과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결과의 집합. 그 다음 자주 나오는 얘기가 이제 사건인데 이거는 내가 바라는 결과의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표본 공간 전체 결과를 모아놓은 것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한 단락에 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 확률과 통계 파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그 용어에 대해서 약간 아리송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에서 하나하나의 문장과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드리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책에 필요한 부분들 메모해 두시고 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백지 테스트 준비하실 때나 아니면은 뭐 혼자 따로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example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것은 이제 1, 2, 3, 4, 5, 6. 그래서 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본 공간 자체는 1, 2, 3, 4, 5, 6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온다, 짝수의 눈이 나온다 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건이라고 붙일 수가 있고요. 이 두 사건을 A, B라고 표현을 한다면 A라는 집합은 1만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B라는 것은 2, 4, 6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A랑 B는 이 표본 공간 1, 2, 3, 4, 5, 6을 원소로 갖고 있는 이 사건 S, 그러니까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이제 밑에 단락에서 하나가 나와요. 자, 이 표본 공간의 원소 하나하나를 원소로 갖는 집합 하나하나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고 했을 때 1의 눈을 원소로 갖는 집합, 2의 눈을 원소로 갖는 집합, 3의 눈을 원소로 갖는 집합, 하나하나 이 결과 하나하나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하나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가 근원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밑에 단락에서 나오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 표본 공간의 1, 2, 3, 4, 5, 6이라는 것 중에서 1, 2, 3, 4, 5, 6 이 하나하나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 6개, 이것을 우리가 근원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주사위 던지는 시행에서 근원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6개 집합을 다 얘기해 주시면 되고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즉 한마디로 근원사건은 결과랑 이제 결과의 개수, 근원사건의 개수는 결과의 개수랑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오답 프린트 44문제짜리 오케이, 알겠어. 그럼 그거 오답 마저 만들어가지고 진행해. 자, 그래서 이제 이그젠플 보시면은 뭐 근원 사건은 이렇게 써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직 안 넘어갔어. 너무 급해. 자, 그리고 이제 공사건과 전사건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전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전체 집합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 공간이랑 그냥 똑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건 중요한 단어도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 틀린 거 아직 안 맞춰서. 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공사건은 여러분들 공집합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집합, 그러니까 비어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뭐 아무것도 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7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8보다 큰 경우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제 여기에서 공사건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공사건의 개수가 몇 개야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몇 개라고 대답해야 돼요? 몇 개? 자, 여기서 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0개, 두 번째 1개, 세 번째 무한개. 왜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0개라고 말하는 사람은 왜 0개라고 말할까?
공사건이 몇 개야? 라고 했더니 0개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0개라고 할까? 이런 친구들의 그 대답들에 대해 우리가 한번 같이 공감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그런 행동들을 안 합니다. 틀렸다는 얘기겠죠 지금? 네. 공사건이 0개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 잘못된 말일까요? 시행에서 나오지. 네, 일단 공사건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원소의 개수가 없는 집합으로 존재하는 거죠. 공집합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1, 2, 3이라는 집합, 우리 공통수학 2를 배우셨던 분들, 집합 단원 공부하셨던 분들, 1, 2, 3이라는 이 집합을 공부하셨던 분들, 아니 그 1, 2, 3, 에이 진짜 말하면서 쓰다가 자 1, 2, 3. 자 이곳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1, 2, 3, 1, 2, 1, 3, 2, 3, 1, 2, 3 해서 이게 총 7개였나요? 아니었잖아요. 또 뭐도 있었어요? 공집합도 있었죠. 공집합까지 개수 세 가지고 총 8개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집합도 하나의 집합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공집합이 몇 개야? 라고 물어봤는데 0개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공집합 자체의 개수랑 좀 헷갈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공사건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0개라고 대답하는 건 이제 그런 이유로 잘못했어요. 자, 1개라고 대답하는 건 네, 이제 여기서 이 파조전을 나뉘는 거죠. 1개다, 무한개다. 자, 그럼 이제 무한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은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주사위를 던진 시행에서 뭐 7보다 큰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거 공사건이 아니야. 공사건 맞죠? 10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공사건이 아니야. 공사건이죠. 뭐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눈이 나오는 사건, 공사건이 아니야. 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공사건이 아니야. 이렇게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공사건으로 불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사건은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공사건은 한 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공사건을 표현할 수 있는 케이스는 무수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공사건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공집합으로서 한 개예요. 카운팅을 할 때는. 알겠죠? 진짜 이런 질문들을 좀 여러 번 받았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좀 중요한 단어까지 이제 여기 하나 더 적고 갈게요. 근원상. 결과 하나하나의 집합.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자면 시행은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을 뜻하는 거고, 표본 공간, 결과들 전체 다 모아놓은 것을 뜻하는 거고, 사건은 내가 바라는 결과들을 모아놓은 거, 근원 사건은 결과 하나하나만을 이제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을 뜻하는 거. 그래서 요 4개의 단어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자주 일컬어질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저 단어들을 알고 계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 되셨으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합사건과 곱사건, 배반사건과 여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공통수학 2에서 집합단원이랑 좀 굉장히 그 관련이 많은 부분이라서 공통수학 2에 나와 있는 그 집합 부분을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무슨 소린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그림만 잡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긴 아실 겁니다. 단순히 이제 기호 그런 것들만 처음 보는 기호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좀 갸우뚱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통수학 2의 집합단원을 참고하셔서 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히 같이 병행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합사건과 곱사건 보도록 할게요. 자, 합사건. 자, 이름부터가 뭐예요? 합사건. 뭔가 사건을 합친다라는 것 같죠? 뭐 예를 들어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계속 이야기할게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다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걸 각각 A랑 B 사건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A 사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A가 방금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죠? 0.1, 0.1 이런 거 말고 소수 다 알잖아, 그치? 어떤 것들이 있어요? 2, 3, 5 이렇게 총 3개가 있죠? 그래서 사건 A는 무엇입니까? 중괄호 기호 쓰시고 2, 3, 5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그쵸? 자,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네, 그걸 사건 B라고 놓겠다. 그럼 사건 B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2, 4, 6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 이 두 사건의 합사건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 두 사건의 합사건. 자, 이 A랑 B 두 개의 합사건이라는 것은 이 두 개 사건을 합친다라는 말이잖아. 그럼 합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이 공통인 거 우리가 뭐 두 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이야기를 한다면 2, 3, 4, 5, 6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뭐 이걸 2, 3, 4, 5, 6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바보 같잖아, 그치? 물론 이제 그렇게 쓰셔도 되지만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는 그냥 생략하고 한 번만 쓰기로 약속까지 했으니까 뭐 굳이 헷갈리는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사건은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2, 3, 4, 5, 6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석 2를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이 합집합 기호가 약간 어색하실 텐데 이 합집합이라는 기호는 약속이에요. 두 개를 합친다라는 거. 그래서 A 합집합 B 2, 3, 4, 5, 6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 좋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랑 B의 곱사건. 자, 곱사건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 좀 곱한다? 곱하는 것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곱하는 것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왜 곱하는 거랑 관련이 되어 있어? 라고 갸우뚱하실 거예요. 자, A와 B의 곱사건이라는 것은요, 이 두 녀석의 공통인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녀석의 공통인 것을 말해요. 공통인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뭘 떠올립니까? 교집합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교집합. 그래서 A 교집합 B라는 것으로 곱사건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2라고만 쓰죠. 아니 그러면 네이밍을 왜 곱사건이라고 하느냐? 뭐 공사건 뭐 이거는 좀 겹쳐지니까 공통된 사건 해가지고 겹쳐지니까 뭐 그 우리 아까 전에 그 공사건 배웠었던 거 있잖아. 비일공자 써가지고 뭐 겹쳐지니까 뭐 요거는 후에서 탈락하더라도 그래도 교집합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뭐 교사건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확률을 연산할 때 이제 합과 곱을 쓰는 상황이 있어요. 합과 곱을 쓰는 상황이 있는데 그 합과 곱의 연산과 관련 있는 행위들이라서 합사건과 곱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과 관련이 있어서 뭐 합집합, 뭐 이렇게 합사건, 교사건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연산, 확률끼리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할 때 합친다, 곱한다라는 상황이랑 연관이 있어서 합사건, 곱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크게 의식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래서 곱사건이라고 이름 붙였구나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요 모습만 봐서는 왜 곱사건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일단 합사건과 곱사건에 대해서 다 이해되셨죠?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냥 A랑 B랑 합치니까 그냥 이거. A랑 B 공통인 거니까 그냥 이거.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배반 사건과 여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은 딱 느낌이 어때요? 뉘앙스가? 반대, 그치? 반대라는 걸 뜻하는 거 같죠? 배반 사건은 반대입니다. 반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A라는 것의 배반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A랑 반대인 것을 말하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자, 그리고 여사건이라는 거. 자, 여가 뭐였죠? 여. 우리 그 집합 단원에서 여가 뭐였어? 여집합. 여집합이 뭘 뜻하는 거였죠? 아닌 거. 네, 그것이 아닌 거, 그치? 그러면 헷갈리잖아, 그치? 아니 배반 사건도 방금 전에 이거랑 반대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사건도 그런 뉘앙스 자체가 이것에 반대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둘이 똑같은 건가? 그래서 이 둘을 좀 구분을 정확하게 잘 지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라는 것은 나머지라는 소리예요. 여라는 것은 나머지, 그치? 자, 나머지를 뜻하는 거니까 이 B라는 것의 여사건을 볼게요. B의 여사건은 여집합 표현하듯이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그것은 1, 3, 5 나머지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나머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보니까 얘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를 몽땅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랑 공통된 게 없어서 뭔가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자, 그럼 B랑 A는 서로 배반 사건 관계에 있나요? 네, A는 B의 배반 사건인가?
B는 A의 배반 사건인가? 왜 아니죠? 누구 때문에? A가 먼저 2 때문에. 2가 겹치니까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A가 2, 3, 5가 아니라 그냥 3, 5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럼 그때는 A는 B의 배반 사건인가요? 그럼 A는 B의 여사건인가요? 네, 맞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A랑 B가 공통된 부분이 없으면 배반 사건이다. 그리고 여사건은 그냥 얘가 갖고 있지 못한 거 싹 다 가지고 오는 거. 그러니까 배반 사건과 여사건은 서로 무슨 관계겠어요? 배반 사건이 여사건에 포함되는 관계.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B의 여집합이 1, 3, 5이기 때문에 내가 C라는 것을 1, 3 이렇게만 가지고 와. 자, 이 C는 B의 배반 사건입니까? 공통인 게 있겠어요? 얘에게 없는 것들 중에서 선택해서 갖고 왔는데 공통인 게 있겠어요? 없겠죠. 내가 뭐 여기 C가 아니라 뭐 D 해가지고 뭐 1, 5 이렇게 갖고 왔어요. 공통인 거 있겠어요? 없겠죠. 1만 갖고 왔어요. 공통인 거 있겠어요? 없겠죠. B에 없는 것들 중에서 선택해서 가지고 온 것들이니까 당연히 공통인 거 없겠죠. 그래서 이 B의 여집합은 여사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들은 우리가 B랑 공통인 게 없는 것이 확정된 상태, 즉 다시 말해서 B의 배반인 관계에 있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배반 사건은 여사건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배반 사건은 여사건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한 얘기. 그래서 집합 개념으로 따진다면 배반이라는 것은 서로소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것은 교집합이 봉집합인 상태를 뜻했었죠. 그리고 배반 사건은 따로 그 기호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냥 명칭입니다. 명칭. 그래서 C는 B의 배반 사건이다. B는 B의 배반 사건이다. B는 C의 배반 사건이다. B는 D의 배반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따로 표기는 없이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꼭 기억하십시오. 배반 사건은 여사건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배반 사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바로 뭐부터 하면 돼? 하나하나 나열하지 말고 뭐부터 먼저 구해요? 여사건을 먼저 구해요. 그리고 그 여사건의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를 체크하고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의 문제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 128페이지의 개념 콕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1, 2, 3, 4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면서 네, 그 밑에 있는 그 답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십시오. 개정 후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한번 거기에 있는 것들 쭉 풀어보세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용어에. 문제가 서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다 풀었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드디어 확률을 공부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확률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한 사전 용어의 정리들을 했다면 이제 드디어 확률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확률을 살짝 떠올려 봅시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그 당시의 확률. 확률이 뭐예요? 그때 우리 확률 그래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배운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도 안 나지? 자, 확률이 뭡니까? 확률이 뭐야? 라고 딱 질문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 그냥 얘기해봐, 자신. 몰라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응. 그 경우.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 그걸로 우리가 확률 계산 다 하고 그랬었잖아. 그치? 또 다른 확률은 뭐가 있었어요?
뭐 야구 타율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했었던 통계적 확률이 있었잖아요. 통계적 확률. 기억 안 나요? 통계적 확률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00번 중에서 뭐 300번 안타를 친다 그러면은 이 선수가 안타를 칠 것이라 예상되는 확률은 무엇입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거를 1000분의 300이라는 건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1000번째까지 딱 쳤을 때는 막 사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뭐 1001번째 안타를 치기 위해서 타석에 들어섰더니 갑자기 뭐 발이 삔 상태라든지 뭐 손목이 부러진 상태라든지 뭐 이런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 데이터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그런 허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야구 선수의 타율을 우리가 어떻게 확률로서 계산을 하겠니? 뭐 바람의 방향, 세기, 투수의 컨디션, 이 타자의 컨디션, 손목에 어떤 힘 들어가는 정도, 어제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오늘 아침에 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니면 모닝똥을 쌌는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관여가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다 그거를 고려를 하고 조사를 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냥 통계적 확률,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그나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약간 수학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사이비 수학 같은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야? 너네들 다 이런 것들 일상생활 살면서 써요. 기하학적 확률. 다트를. 맞아, 다트.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다트잖아요. 다트를 던지는데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다 칠판에 딱 이렇게 그려놓고서 착착 해놓고서 여러분들한테 다트 하나씩 쥐어주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있으면 칼퇴, 여기 있으면 숙제 10장, 여기 있으면 숙제 20장, 여기 있으면 매일 자습 나오기 뭐 이런 거 해놓으면 이제 와씨 4분의 1 확률로 내가 이 칼퇴 당첨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야. 이게 자연스러운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이거 전체 경우의 수가 뭔데? 네 가지라고 하지 마. 전체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되거나 여기 되거나 여기 되거나 여기 되거나 이렇게 넷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내가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그리면 그럼 그때는 어떡하려고. 이때도 4개 중에서 하나니까 뭐 이것도 4분의 1이야? 아니잖아요, 그치? 우리가 이런 기하학적 확률을 논할 때는요 경우의 수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어. 이 모든 점들을 너희들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했을 거라고 어떻게 쓸 건데, 그쵸? 원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가려면은 다트가 여기 꽂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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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꽂히는 거 해가지고 싹 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무한계라고, 무한계. 이 면의 점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야. 무한계지. 그러니까 결국 계산해보면 무한분의 무한이야. 그럼 무한분의 무한인데 뭐야 이게? 뭐 계산 결과가 뭐 나와요? 안 나오지. 그래서 그 수학적 확률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다트 던지는 상황 자체도.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모두 다 동일할 거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영역과 영역의 넓이들 중에서 이 영역의 넓이에 해당하는 걸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이 들어갔었던 거지. 밀도가 다 동일할 것이다 라는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모두 다 뭔가 다 일정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어떤 가정을 갖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트를 갖다가 뭐 눈 감고 던집니까? 뭐 어딘가 의식하고서 던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다가 의식하고 던질 때 설마 여기다 의식하고 던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 의식하고 던지니까 실제 확률은 그과는 좀 다르게 나오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결국 그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또는 이제 뭐 가운데다가 했을 때는 뭐 이쪽의 밀도랑 이쪽의 밀도랑 뭐 여기 바깥에 있는 밀도랑 또 제법 다를 텐데도 그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서 계산을 한다는 거니까. 어쨌든 뭔가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형태의 계산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확률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3가지의 확률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두 번째, 세 번째 말고 이 첫 번째 경우의수분의 경우의수라는 확률이 그때 이제 많이 좀 중요하게 다뤄졌었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전체 경우의수분의 부분의 경우의수라는 그 확률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건데,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그때 당시에 내가 전체 경우의수 분의 부분의 경우의수라는 걸로 확률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전체 경우의수 분의 부분의 경우의수라고만 확률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그냥 확률을 전체 경우의수 분의 부분의 경우의수로 구하려고만 한다면 다른 조건 같은 것들은 그냥 뭐 별로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뭐 냅다 경우의수 분의 경우의수로 계산해가지고 확률을 구하려고 한다면
항상 발생되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잠깐 영상 끄고 우리 좀 운동이나 좀 할까? 그 엎드려 뻗쳐라든지 뭐.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래서 그때 좀 되게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었는데, 자 야구 선수가 있어요. 아니 야구 선수가 있다고 하지 말자. 내가 갑자기 가르치는 것에 이제 지금처럼 뭐 알려줘도 기억도 안 나고 뭐 그래가지고 회의감에 빠져서 내가 이제 아씨 안 되겠다. 가르치는 거 그만둬야겠다. 하고서 가르치는 거 그만두고 뭘 할지 고민을 해봤어.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까? 아니면 두쫑프를 만들까? 뭐 고민을 하다가 야구 선수 괜찮겠다. 이 나이에 갑자기 야구 선수의 길로 가려고 내가 이제 뭐 가장 요즘에 유명한 그 선수가 누구예요? 야구 선수 중에서 오타니 이겠지? 오타니 들어본 적 있어요? 야구 관심 없는 사람들도 들어본 적 있지 않나? 오타니? 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 사람이 댄데미가 좋더라고. 인성. 안마했어 걔? 어제 안마했어? 아니? 했어. 죽었어 걔네들. 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말만 번지를 해.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야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메이저 리그에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나 자신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죠. 어필을 해야 이제 뭐 내가 뭐 선수 등록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자,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한국에서 수학 선생을 좀 하고 왔는데 내가 확률 계산을 기똥차게 좀 하고서 왔다. 자, 내가 이 지구 최고의 투수라고 할 수 있는 투수의 공을 그게 오타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투수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투수의 공을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껌을 쫙쫙 씹고 배트를 그냥 한 손으로 들고 그냥 건성건성 타석에 들어서가지고 공을 던졌을 때 배트를 휘두르면 아니 홈런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 아니야? 반박할 수 있는 사람. 홈런이거나 아니거나. 안 그래요? 이 상황 말고 다른 상황이 있어요? 전 파울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홈런 아니다. 그렇죠? 홈런 아니지. 전 안타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홈런 아니다. 전 되게 얄미워가지고 몸에 맞힐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홈런 아니다. 그럼 홈런 아닌 거지, 그렇지? 근데 내가 홈런을 때릴 수도 있잖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가능하긴 하잖아. 이론적으로, 그치? 그럼 홈런이거나 홈런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 나타나는 거 맞지 않아요? 그쵸? 그럼 나는 2분의 1의 확률로 홈런을 치는 타자네? 홈런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홈런을 친다 1. 그럼 나는 홈런을 칠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냥 껌 쫙쫙 씹으면서 배트만 휘두르면 한 10번 치면은 한 5번 넘어가. 어때요? 바로 광탈하겠죠, 그쵸? 왜 광탈할까? 아니 근데 수학적으로 이 확률은 맞잖아. 전체 경우의 수가 2고 부분의 경우의 수가 1 아닙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맞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내 말을 귀뚱으로 들을까? 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같은 확률이 맞아요. 그게 핵심이야. 내가 그래서 이제 그 2학년 2학기 때 확률 구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 확률 계산할 때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라고만 하지 말아라.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전체 일어날 경우가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때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껌짝짝 씹으면서 배트를 휘두를 때 홈런을 칠 거라고 기대된 정도랑 홈런을 못 칠 거라고 기대된 정도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2분의 1이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그 주머니 속에다가 흰색 굿을 뭐 하나 집어넣고 검은색 굿을 9개 집어넣었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주머니 속에서 공을 하나 꺼냈을 때, 굿을 하나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몇 가지야? 두 가지죠. 흰색이 나오거나 검은색이 나오거나 두 가지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흰색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입니까? 아니라고. 왜? 흰색이 나올 거라 기대된 정도랑 검은색이 나올 거라 기대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무룩한 상태야.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어. 자, 그런데 아까 그 주머니 같은 상황 보세요. 근데 내가 이 상황을 만약에 검은색 구슬을 전부 다 다른 걸로 인식을 해버린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물론 다 같은 거지만 내가 검은색 공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다 다른 걸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럼 흰색 공이 나올 거라고 기대된 정도랑 검은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나올 거라 기대된 정도가 모두 다 어떻게 세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내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같은 상황은 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확률을 계산하면 아주 정상적인 확률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그 주머니 10가지죠. 왜? 모두가 다 다른 공으로 취급되고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야. 흰색 공은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몇 분의 몇? 10분의 1. 그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발생하는 그 결과들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는가. 일단 이게 먼저 첫 번째. 그렇게 기대가 된다면 바로 그대로 확률 계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니야.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걸 전부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게끔 만들면 돼. 그럼 그렇게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게끔 만드는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싹 다 어떻게 취급한다? 다르게 취급한다. 그게 일단 매뉴얼적으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2학년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다면 오늘 할 내용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새롭게 해야지. 네, 좋아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 써져 있어요.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면서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기호 PA라고 하는데 이 P라는 것은 probability. 그 앞 글자 이제 P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제 P 하고 괄호 A라고 써요. 그래서 PA. 나 발음 좋지? probability. 아, 새끼들 웃는 것 봐. 네. 뭐야? 너네가 해봐 그러면. 뭐야? 자신 있는 사람. 자, 나랑 발음 한번 결투해보자. 자, 누구야? 손 들어봐. 너야? 연수 잘한다. 나왔다지? 연수 저랑 같은 영어근인지 잘해요. 진짜? 야, 한번 확률 이야기해봐. 확률이 뭐예요? probability. probability? 야, 내가 더 잘하는데? 아니, 저 처음 해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확률 앞글자 P를 따가지고 PA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당연히 의미가 뭐겠어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자, 그래서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 그럼 A라는 것은 당연히 2, 4, 6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PA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6개 중에서 3개니까 6분의 3 따라서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냥 그러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 밑에 쭉 내려가시면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자,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생각할 때 이 근원 사건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경우에만 우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학적 확률을 이야기를 할 때 이 PA라는 것을 구할 때 보통 전체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아이씨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야, 너 너무 노골적으로 웃는 거 아니야? 자, 부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PA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이 전체 경우의 수, 부분의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들이 각각 이제 각각의 결과들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돼야 된다. 이걸 얘가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쓰냐면 PA라는 것을 자,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게 뭐겠어요? 전체 결과를 몽땅 다 모아놓은 집합이 뭐였죠?
표본 공간 그것을 기호로 뭐라고 쓴다 했었어? S. S. 그래서 S의 원소의 개수 분의 그다음 또 부분의 경우의 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뭘 지칭해요?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 시행에서 근원 사건의 자꾸 왜 의를 쓰지? 근원 사건의 각각의 근원 사건의 기대치가 모두 같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이 확률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가 모두 일정할 때, 모두 같을 때, 지금 그 얘기가 나오죠.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생각할 때,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다 같은 말이에요. 같다고 생각할 때,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기대치가 같을 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조건이 있어야만 우리가 PA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저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 A의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뭐 이렇게 이제 총 3개의 확률을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가장 기본이 되는 확률 계산, 수학적 확률 NS분의 NA. 근데 여기서 필수 조건은 근원 사건의 기대치가 모두 같다라는 데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우리에게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따가 정전이 됩니다. 정전되기 전에 우린 빨리 끝내고 가야 돼. 네.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자, 당연히 확률을 계산하시면은 뭐가 되겠어요? 0과 1 사이에 있겠죠? 값이. 사이라는 말 조심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이라는 말이 그 정확히 뭔지 알죠? 등호를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헷갈리는구나 이거 아직도. 등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사이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 철수가 있어요. 여기 영희가 있어요. 자, 철수랑 영희 사이에서라고 하면은 무슨 뭐 철수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철수랑 영희 사이에서라고 하면은 얘랑 얘 가운데 정도쯤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겠지. 뭐 영희 뒤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다든지 철수 뒤에 서가지고 철수 끌어안고 있는다든지 그러면 좀 약간 바보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수랑 영희의 위치를 배제한 그 안에 서라라는 얘기가 사이에서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라는 말은 걔네들을 제외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말했었던 0과 1 사이에 있지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잘못된 말이죠.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확률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고 있죠. 0부터 1까지. 그래서 이제 가끔 뭐 광고 멘트 같은 거 보면은 120%뭐 다 개구라. 100%가 끝이잖아. 120%가 어디 있어, 그렇죠? 120%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성장률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용의 인상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나 쓰는 거죠.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가는 그렇게 쓸 수가 없죠. 뭐 마이너스 20% 이런 확률이 어디 있어요? 뭐 200%의 확률로 뭐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 그냥 과장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1이라는 그 확률값을 갖는 것은 당연히 전사건이 되겠고요. 0이라는 확률값을 갖고 있는 것은 공사건이 되겠죠. 자,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계정 전체 기준, 그다음 계정 후책 기준으로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근원 사건의 기대 정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잠깐만, 맞나? 기억이 맞다요. 아니구나. 너희들은 다른 내용이 적혀 있구나. 어차피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여기서 다 이야기 나눴었던 부분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통계적 확률. 아까 야구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었죠. 그다음 133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기하학적 확률. 자, 기하학적 확률이 이제 여러분들 그 계정 후책 기준으로는 85페이지였습니다. 85페이지. 자,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었던 게 다트. 그거는 너무 전체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넓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 뭐 밀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균일하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로 어쩔 수 없는 타협을 하는 거죠. 그다음 또 대표적인 상황으로서 다트 말고
버스 기다리는 그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부터 버스가 랜덤하게 10분 이내로 무조건 올 것 같아. 그냥 그렇다고 가정하자. 물론 뭐 요즘 뭐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는 뭐 실시간으로 다 나오긴 하지만 지금부터 10분 안에 무조건 도착하는 버스가 있어요. 시골 버스는 그런 거 없으니까.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난 인내심이 바닥이라 딱 3분까지만 기다릴 거야. 나는 3분까지만 기다리고 안 오면 쿨하게 떠난다. 내가 떠나자마자 버스가 도착해도 나는 절대로 뒤돌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버스를 탈 확률은 얼마일까? 10분의 4. 맞아요. 이게 기하적 확률이에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 무한분의 무한을 계산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10분 동안 기다리는데 3분 동안만 10분 안에 버스가 오는데 3분 동안만 기다린다고? 그러면은 10분의 3으로써 계산을 하고 있잖아. 그치? 전부 다 이제 밀도가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별건 아니죠. 수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뒤로 쭉 넘어가 볼게요. 확률의 연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확률의 연산. 네, 확률의 덧셈 정리랑 곱셈 정리 여기는 뭐 안 나와요. 여사건의 확률 뭐 이런 것들. 네, 간단하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고 갈게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주사위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랑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써보세요. A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 3, 5. 그 다음에 B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 4, 6. 자, 우리가 여기에서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을 구한다고 합시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 그냥 A랑 B를 먼저 합쳐. 그럼 뭐야? 2, 3, 4, 5, 6. 그럼 얘의 확률을 구해. 얼마? 6분의 5. 네. 애당초 집합을 합쳐놓고 그 합집합의 확률을,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방법도 가능하죠. A의 확률, B의 확률. 일단 얘네를 더해요. 그리고 나서 공통인 부분은 두 번 더해졌으니까 그거 한 번만 빼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집합으로 구해가지고 P, A 합 B는 6분의 5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A의 확률, B의 확률을 먼저 더하고 다음 여기에서 A와 B에서 공통으로 있었던 녀석의 확률을 하나 빼주게 된다면 그럼 그것이 2분의 1 더하기 PB가 뭐야? 2분의 1 P의 A교집합 B는 뭐예요? 네, 6분의 1 로서 6분의 5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다. 됐죠? 네. 그래서 집합에서 얘랑 계산을 다 끝내고 나서 확률을 구할 수도 있지만 확률끼리의 연산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렇죠? 굳이 배우지 않아도 그냥 누군가가 시킨다면 자연스럽게 했었을 이야기. 그렇죠? 그냥 그 정도까지만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다만 여기에서 A랑 B가 만약에 배방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빼줄 거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것만 하셔도 충분하다 라는 이야기가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아니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으셨을까? 그렇죠? 바이블 포인트를 보시면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 이 A,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그들의 공통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당연한 얘기. 만약에 근데 두 사건이 서로 배방 관계에 있다면 안 빼줘도 된다. 당연한 이야기. 넘어갑시다. 예. 자, 여사건의 확률. 아니 뭐 이건 뭐 말하기가 좀 민망하죠, 그렇죠? 아니 확률의 기본은 당연히 1 아닙니까, 그렇죠? 확률 기본은 1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A가 안 발생할 확률은 얼마겠어? 그렇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기호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P A의 여집합.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 P A다. 민망해. 자, 너무 당연한 얘기. 그쵸? 끄덕끄덕.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단원의 내용이 끝나버렸어요. 자, 그럼 곱은 언제 배워요? 다음 단원에. 왜? 좀 궁금하죠, 그쵸? 곱은 왜 다음 단원에 배우는지. 이 확률의 곱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독립과 종속이라는 개념을 알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확률을 곱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기 뒤에 보시면 좀 궁금한 사람들은 미리 한번 보고 오세요. 이 조건부 확률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좀 악명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조건부 확률은 너무 어려워라고 해. 그래서 내가 뭐 선입견을 줘버리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건부 확률이 왜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조건부 확률은 정말 쉽습니다. 제대로 배우면 진짜 쉬워요. 맨날 항상 찡찡거리는 친구들은 다 뭐가 문제냐면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래. 자기가 제대로 공부 안 해놓고서 못 알아듣겠으니까 맨날 찡찡거리는 거지. 그렇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굉장히 쉽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먼저 쓱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수업 금요일에 잘 들으시면은 충분히 다 잘 이해되실 겁니다. 이때 우리가 확률의 곱셈 연산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합은 오늘 배웠지만 곱은 금요일 이틀 뒤에 배우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미적분 같이 하시는 분들 우리 금요일 수업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확률과 통계에서는 조건부 확률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적분에서는 미분을 하면서 머리 터집니다. 네, 여러 가지 함수를 미분하고 막 그걸 가지고 막 응용하고 막 그리고 난리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조금 미리 예습을, 오늘 어차피 자습 없이 내가 일찍 집에 보내드리니까 가자마자 그냥 라면 하나 때리고 낮잠 주무시지 말고 제발 좀 부탁이니까 오늘 자습 안 한 만큼 좀 집에서 공부도 좀 해줘. 알겠지? 정전을 기회로 삼지 말고 좋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